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0년 필답형 사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때 하여야 하는 위험방지 조치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법 먼저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터널 속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터널 속이 더부룩, 터부룩, 터부룩, 터널 속이 터부룩. 암기법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터입니다. 터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해야 됩니다. 터널 지보공 설치. 터널 지보공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는 부석 떨어질 수 있는 부석의 제거. 부석을 제거해 주시고, 세 번째는 록 볼트입니다. 록 볼트 설치. 이렇게 해서 악반에 의한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고 록 볼트를 설치한다. 암기법 터널 속이 더부룩 터부록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거푸집 동발이 강제 기준 강도에 따른 신장률에서 강제의 종류가 강관이고 인장 강도가 50kg per 밀리어드에 있을 때 신장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해당 문제는 이제 법령 개정으로 문제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은 수자원 시설 공사이고 댐 공사라고 했습니다.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합계액이 45억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수자원 시설 공사, 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건설 공사라고 하고요. 중건설 공사에는 방금 설명드린 댐 공사가 있고 제방 공사 혹은 수력 발전 시설, 터널 공사 등이 바로 중건설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풀이 보시죠. 자, 중건설 공사이고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3.64,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5%와 기초액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액 50억 원 이상은 3.11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개정법령에 맞춰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대상액이죠.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합친 금액인데 여기서 45억이 되고요. 그리고 요율을 곱해주고 기초액을 더해주러 했습니다. 45억이기 때문에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걸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 원 곱하기 3.05% 그리고 기초액 297만 5천 원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1억 4,022만 5천 원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건설공사가 어떤 공사에 속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해당 표에 나타나는 주요 퍼센테이지와 기초의 금액도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죠. 4번은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을 할 때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업무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하느냐? 재료의 결함 유무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결함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량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불량품 제거 이 일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기계 공구에 대해서는 안전대 그리고 안전모에 대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기능을 점검을 하시고 이런 기계 기구와 공구가 불량품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방법 및 근로자를 배치를 하고요. 근로자 배치를 결정을 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관리 감독자 네 번째 일은 안전대와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자 주요 점검사항 업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5번 보시겠습니다. 5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작업의 제한이 잘 나타나 있고 이 문제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의 단골 문제이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풍속입니다. 풍속은 얼마 이상이냐? 초당 10m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당 10m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m per second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우량입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얼마죠? 맞습니다. 시간당 1mm 이상이죠. 그래서 역시 시간당 1mm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는 시간당 1mm 이렇게 per hour로 하시겠습니다. 강설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우량과 마찬가지로 시간당이죠. 그래서 시간당 1cm, 1cm 하시거나 아니면 1cm per hour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항상 풍속, 강우량, 강설량, 단위랑 그리고 이상이라는 점 이거 단위 표현 잘 정리를 해서 암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6번 보시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제출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범용 문제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7번입니다. 하일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일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잘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이 부분은 5단계 암기법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안사분 시정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은 그렇죠. 안전관리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조직. 자, 두 번째는 사는 사실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사실의 발견. 세 번째 3단계에서는 분은 분석평가가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시정 방법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정 방법 선정. 이 네 번째 단계의 시정 방법 선정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정책 선정이 되겠죠. 시정책 선정. 둘 다 같은 답안이 되겠고요.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선정한 방법을 직접 적용하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책 적용. 이렇게 기억하셔서 안사분 시정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특히 5단계 시정책 적용에서는 하일리의 시정책 적용 5단계에서의 3E를 기재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E라고 하면은 education, 교육이 있고요. engineering, 기술이 있고 enforcement, 동료 규제 관리에 해당되는 enforcement 이렇게 해서 3E에 해당되는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시겠습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에 사용할 수 없는 조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와이어 로프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꼬인 것이죠. 꼬인 것 사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무엇에 초과를 하는 것이냐? 바로 공칭지름의 몇 퍼센트냐? 7%를 초과할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냐? 10%예요. 공칭지름은 7%고 끊어진 소선의 경우에는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고요. 5번째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6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각각 양쪽 끝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한 부분을 이음매라고 하죠. 그래서 6번은 이음매가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 그림
그림을 이제 5가지를 잘 봐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암기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암기법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꼬지와 열심히, 꼬지와 열심히, 와이어로프 사용할 수 없는 조건, 암기법 뭐라고요? 예, 꼬지와 열심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주의사항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도로를 설치하자. 견고하게 설치를 하자.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두 번째 도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였을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울타리 등을 설치합니다.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작업 차량이나 작업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도록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와 작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경사지게,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작업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공사용 가설도로에서는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였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세 번째는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네 번째는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법 도도도차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립하는 배수 및 방수 계획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수위 및 투수 개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예상 누수량 산출. 다음 두 번째는 배수펌프 소요 대수 및 용량이 필요합니다. 배수펌프의 필요, 소요 대수 및 용량. 다음 세 번째는 배수 방식을 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수 방식 선정과 그리고 집수구 설치 방식,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죠. 집수구 설치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터널 내부 누수 개수를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 담당자도 선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 담당자 선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수량에 대해서 집수 유도 계획을 해주시거나 방수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돼요. 집수 유도 계획 또는 방수 계획. 끝으로 여섯 번째는 굴착 상부 지반의 채수대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채수할 때 채죠. 채수대. 여기서 이 채수라는 말은 뭔가를 수집한다, 우리가 채집한다는 뜻의 채수 있죠. 그래서 물을 채취하는 것을 채수라고 하고, 채수대는 물을 떠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굴착상부 지반의 채수대를 조사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배수 및 방수 계획에 대해서 총 6가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단골 문제네요. 자, 대표적인 크레인 작업 점검사항 암기법 권주화가 되겠고요. 첫 번째 권은 그렇죠. 권과 방지 장치와 브레이크, 그리고 클러치에 대한 운전장치 기능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전장치 기능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주는 주행로의 상측이죠. 주행로의 상측과 트롤리가 종횡할 때 횡행하는 무엇의 상태냐? 레일의 상태입니다. 레일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끝으로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이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주와 점검을 해주시고, 이동식 크레인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죠. 첫 번째 암기법 권에서는 권과 방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보장치의 기능. 그리고 두 번째 V에서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입니다. 조정장치.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과 그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집안 상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권에서는 크레인 같은 경우 운전장치의 기능을 점검을 했고, 이동식은 경보장치의 기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와 V에서는 각각 조종장치, 레일의 상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해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주요 키워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법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암기법은 절공사 토지지, 절을 공사하는 데는 그 해당되는 토지 땅에다가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절공사 토지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절은 절토 및 성토의 높이의 증가입니다. 높이의 증가. 두 번째는 공사에 의한 진동 및 그리고 반복 하중의 증가입니다. 반복 하중의 증가. 세 번째는 사면, 번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네 번째는 토사 및 함석의 혼합층 두께를 기재를 해서 정답으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토사 중량의 증가. 끝으로 여섯 번째는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등이 바로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으로 해당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토속 붕괴 외적 원인, 절공사, 토지지 6개 살펴봤고요. 참고로 내적 원인도 아래 표현 토성절로 암기법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곤돌라의 안전장치 중 와이어 로프가 일정 한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정 한도 이상을 감기는 것을 우리는 권과라고 하고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바로 권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권과 방지 장치 정답 되겠고요.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권과 제비로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권은 권과 방지 장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는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 제는 제동 장치, 네 번째 비는 비상 정지 장치. 이렇게 해서 권과 제비도 함께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죠.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느냐? AB형, AE형, 그리고 ABE형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AB형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낙하, 비례, 날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비례, 그리고 추락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거고요. 이 AB형의 경우에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이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E형은 역시 물체의 낙하, 그리고 비례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감전, E가 들어가는 전기가 들어가는 E. 그래서 감전에 대한 위험 방지 및 경감이 필요하고요. 관통거리는 9.5mm 이하이다. 끝으로 ABE형은 쉽게 유추를 할 수 있겠죠. AB형과 AE형의 장점을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낙하, 일해, 추락, 그리고 감전까지 이 위험 방지를 하거나 경감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A2형과 AB2형은 둘 다 감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예방을 해서 우리는 내전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전압성 단어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때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도 있죠. 아래 같이 보시죠. 암기법은 관전이 순환을 받아서 충격으로 턱근이 풀렸다. 그렇게 해서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이 순환을 받아서 충격으로 턱근이 풀렸다. 관전순환 충격 턱근이고요. 첫 번째 관은 내관통성 시험이 되고요. 두 번째 전은 내전압성 시험, 세 번째 수는 내수성 시험, 네 번째 이제 나는 난연성 시험이 되고요. 다섯 번째 충은 충격 흡수성 시험, 여섯 번째는 턱근 풀림 시험 해서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순환 충격 턱근으로 기억해서 안전모의 성능 시험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0년 필답형 사회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